그 STF 전략이라는 게 주식을 이용해서 세금 없이 회사의 현금, 이익잉여금을 회수하는 전략입니다. 우선은. 근데 이 이익잉여금을 회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익잉여금을 회수한다는 거는 배당이잖아요. 근데 배당인데 취득가액을 빼주는 배당입니다. 취득가액을 빼주는 배당. 그래서 이익소각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유상감자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상감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차이점을 이익소각으로 조금 그 차이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강의안을 보시면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본금을 감소. 근데 자본금을 감소할 때 많이 착각하시는 게 만약에 우리가 6억을 뺀다고 하면은 보통 증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어떻게 5천만 원인데 6억을 빼냐. 6억으로 증자를 해놓고 6억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투자한 그 시가로 빼신다고 보셔야 돼요. 처음에 액면가액 5천 원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님께서. 그러면 그 회사가 뭐 10년, 20년 사업이 잘 되시면은 주가가 5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만 원으로 회수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자본금을 깎아서 가져올 때는 5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기본을 잡으시고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는 시가로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을 빼주는 배당인데 취득가액을 빼주는 배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제 배당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뒤에 제가 법을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강의안으로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시고 이제 인식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눈으로 보시라고 제가 법 규정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 규정을 넣어드려야 고객한테 설명을 하실 때도 이거를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찾아서 이제 가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피사에서 제가 영업을 할 때는 그런 이제 이 스텝업 배당 관련한 이 파일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력을 다 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서 고객한테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게 법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법을 이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첨부를 했고요. 보면은 법제처에서 출력을 했어요.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 사이트에서 하실 수도 있고 법제처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출력을 해보면 법제처가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이제 위에 이제 QR코드도 좀 있고 그리고 한글로 다운을 받으면 이게 이제 그 편집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밑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빨간 글씨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훨씬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제처에서 출력을 했고 17조의 1항 3호를 보시면 이제 의제배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실제 그냥 배당도 있고 배당으로 의제하는 배당도 있다 해서 이제 3호에 해당을 하고요. 이 감자 차익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2항에 보시면은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고 주주가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모르고 밑줄을 안 쳤는데 보시면은 이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래서 취득가액을 빼주는 게 이제 초과한다는 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냥 배당은 배당 금액 전체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나오는데 이 그 감자로 인한 의제 배당은 취득가액을 빼주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이면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 대가를 높여도 취득가액도 같이 높이면 빼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선은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취득가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감자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감자시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스텝업 배당이 스텝업이라는 게 한 번 증여를 하고 감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소각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집행기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해서
거기서 이 사망을 보시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증여재산 가액이다. 증여재산 가액에 뭐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 비용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법 규정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 영업을 할 때 사모님이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법인이 거의 없잖아요. 2011년부터 이제 그 영업을 하실 때 다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와서 제가 이제 세무법인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피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놀란 게 황금 비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주의 황금 비율. 들어보셨죠? 주주 구성의 황금 비율.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 들으니까 생소하니까 황금 비율은 없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예, 거기 동행을 할 때. 그랬더니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이런 율처럼 있었나 봐요. 뭐, 대표님은 50%, 뭐, 사모님은 30%, 자녀들은 뭐 이렇게 나눠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황금 비율은 사모님이 주식이 없는 게 황금 비율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만약에 있다고 보면은 사모님이 주식을 30%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발기를 할 때. 예, 처음에 법인이 설립될 때 있었으면 대표님 만약에 5,000원짜리 회사라고 하면 대표님도 취득가액이 5,000원, 사모님도 5,000원이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주식이 이미 있는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주가. 그때의 취득가액. 그러면은 증여로 인해서 지금 받는 주식도 있지만 이미 5,000원짜리 액면가액의 주식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집행기준에서 평균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주를 포함해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주식을 이 취득가액을 계산을 할 때는 총평균법에 따라서 해라. 여기 보시면 제목이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의 주식을 감자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액면가액, 이번에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가액이면은 평균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30%나 5,000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이번에 증여를 해봤자 주식이 그렇게 취득가액이 높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3호를 보시면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해서 이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을 하는 경우, 특정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개별 주식가액을 입증을 하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주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권 발행이 나오는 거죠. 주권 발행. 그래서 주권 발행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기본 개념만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특정해서 이렇게 그 취득가액을 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그게 안 되는 보통의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갚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해도 대표님 취득가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해서 취득가액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증여를 할 수 있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배우자에게는 6억 그리고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이제 2천만 원. 미성년자라는 거는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인 자녀. 이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배우자 이 6억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배우자 6억이 있을 때는 6억 정도는 증여를 할 때 세금이 없고 그리고 이 증여를 받은 주식을 배우자가 바로 감자를 해버리면 증여받아서 감자를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감자대가가 동일해지잖아요. 차액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이 회사에 있는 6억을 빼서 개인 자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잉여금 환원 방법으로 제가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6억 때문에. 그리고
6억에만 생각을 국한시키지 마시고 만약에 이거를 뭐 7억 이렇게 하셔도 세금이 6억을 공제하고 나면은 1억이니까 1억 이하는 또 10%밖에 안 되잖아요. 증여세가.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그럼 내가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가 의미가 있냐 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총액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7억을 하는데 1,000만 원 세금이면 싸지 않냐. 이렇게 실효세율을 얘기하셔서 화법을 좀 그거는 이제 디테일이 이제 영업의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기본 개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항상 사전 증여재산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이 스텝업 배당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사례 2가지 대표적인 것만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는 여기 서초동에 있는 회사인데 당기순이익이 5억에서 7억 정도 꾸준히 나는 회사예요.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5억이 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독보적인 이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이제 뭐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났고 그래서 대표님이 기장세무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이미 자녀한테 주식을 이렇게 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들, 딸 해서 대표님이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식이 처음에 6만 1,000주를 대표님이 갖고 계셨고 아들은 29,000주, 딸은 10,000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회사였는데 이게 2005년도에 제가 처음 계약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 회사의 니즈는 이제 2005년도면 스텝업 배당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때의 니즈는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님께서 급하게 목돈 한 2억 정도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님이 근데 이미 대표님은 소득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거를 사모님한테 주식을 증여를 하고 사모님한테 배당을 하자. 그러면 대표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배당을 받으면 이거 세금 줄일 수 있다. 너무 이제 단순한 컨셉이죠.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해드렸어요. 시가를 1,000원짜리 주식인데 이때가 설립한 지 한 4년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한 11,000원을 이렇게 10배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님이 사모님한테 주식을 증여를 해서 20%를 사모님이 받고 그 다음에 2억을 이제 배당을 한 회사예요. 15년에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게 16년에 계약을 한 회사라서 15년 12월에 증여한 걸로 했어요. 15년 12월에. 아마 그때 이제 그게 약간 좀 주식 가치가 낮을 때였을 거예요. 이 전년도가 안 들어가서. 아무튼 주식 가치가 낮은 시점에, 왜냐면 이제 이게, 저희가 증여를 하면은 증여 신고 기한이 있잖아요.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러면은 신고 기한이 안 지난 거는 무조건 소급해서 증여일자를 잡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뭔가 기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5년 증여로 해서 16년에 계약을 받고 16년에 바로 이렇게 배당을 2억 배당을 사모님이 하셨어요. 이런 회사인데 이제 다시 추가 계약을 위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사모님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 사모님 주식을 활용해서 이런 걸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컨셉을. 그래서 컨셉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11,593원이니까 곱하면 2억 3,100만 원이고 대표님이 사모님한테 증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세금 없이 주식이 이제 증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주당 취득가액을 보면 대표님하고 자녀 두 분은 다 1,000원씩이에요. 액면가액. 발기 설립할 때 참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취득가액이 이제 11,500원이죠. 그래서 11,500원으로 이제 바로 우리가 시가 감자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 이때 이 시가를 평가를 했을 때 13,593원이 나왔는데 그냥 11,000원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오는 조금 구간을 내릴 수 있는 게 30%가 있거든요. 감자 대가를 선정할 때는.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대표님께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11,500원으로 하실 건지 징역가액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의제배당 4천만 원이 나오게 약간 올려서 이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가실지 감자 대가를 크게 가져가실지 여쭤봤더니 대표님은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2억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냐면 뭐 저보다 더 많이 이제 법인 영업을 하셨겠지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안 드리는 거고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만족도가 달라지고 뭔가를 할 때 선택을 하게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컨설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대표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려서 보면은 이만주에 대해서 이제 감자를 해서 우리 공고하고 감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이제 감자 후에 주주명부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4만 1,000주로 줄었고 이 사모님 2만 주가 감자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회사의 총 주식 가치가 이제 이 2억만큼 이제 낮아졌죠. 총 주식 가치가 낮아졌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보시면 자녀들이 29%, 10%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증여를 했을 때. 근데 이렇게 감자를 하면은 자녀들 지분이 늘어납니다. 36%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사모님 주식을 세금 없이 감자를 해서 가져가면 자녀들의 지분도 늘어난다. 자녀들한테 간접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를 할 때 이제 회계 처리도 제가 넣었는데 현금을 2억 3,100만 원을 가져가시고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억을 가져가지만 자본금이 2억으로 바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2천만 원만 줄어들어서 1억짜리 회사가 자본금 8천만 원 회사가 됐고요. 나머지는 감자 차손으로 잡힙니다. 자본 조정에 이제 그 항목으로 잡히고 불균등 감자죠. 이거는 균등하게 보통 유상 감자나 유상 증자를 기장하시는 분이 다 아시는데 항상 실수하시는 게 균등 증자를 하건 균등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로 가져가도 이거를 균등하게 한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불균등하게 한 분만 주식을 소각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의 시가대로 가져가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 감자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등기부 등본을 제가 가져왔는데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2만 주가 줄어들고 그리고 자본금이 이렇게 줄고 16년 6월에 이제 등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굉장히 만족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추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그러면 어떻게 받았냐? 말씀드린 게 이 종신보험 600을 결론적으로 600을 그 제시를 받았어요. 600 뭐 700 400 이렇게 제안해서 이제 가운데를 선택하게 했는데 조금 더 높여도 되는데 이제 팀장님께서 이미 계약을 그 전에 하셨거든요. 500인가 하시고 또 600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담된다고 해서 좀 줄였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600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제 납입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사모님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썼잖아요. 한번 증여재산 공제도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2억 3,100만 원 썼는데 10년 정도 후에 또 6억이 생긴다. 그러면 생기는 시점에 사모님한테 주식을 다시 증여를 하고 사모님이 그 이제 이익 소각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감자 대가나 이익 소각 대가를 보험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평가를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속세가 다 상속세 대비 플랜이 완성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납입을 하는 거 10년 후에 사모님이 가져간다. 이렇게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만족하시면서 네 계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 제가 이거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거는 감자 차손이 있는 외감 업체 하나 선정해서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본조정 항목의 감자 차손 이렇게 이제 그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감자 차손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보면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인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감자 차손님 이게 안 줄어든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이제 그러시잖아요. 좀 공식처럼 대표님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결손이지만 많이 쌓여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주가도 높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 꼭 줄여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 세금 폭탄 나온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본 조정 항목으로 줄어도 어차피 이 자본 총계가 줄기 때문에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같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게 싫다 하면은 이거를 그 다음 해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거를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감자 차손을. 그러면은 똑같은 결과죠. 네, 이익 소각하고. 그래서 이 감자 차손은 한 해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해서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소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익 소각. 이익 소각을 또 선호하시는 팀장님들이 여기는 PM이라고 하시죠. PM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가 유상 감자는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어서 조금 번거롭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어도 이익 소각보다 유상 감자가 나은 것 같고, 제 판단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익 소각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좀 이제 가져왔어요. 보면은 상법에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지금 이익 소각 규정이 좀 손쉽게 할 수 있게 개정이 됐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이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감자는 이제 신문에 감자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주주총회 특별 결의도 열어야 되는데, 이 이사회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거고,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대표이사가 결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익 소각은. 그리고 이게 이제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고 그걸로 이제 그 소각을 하기 때문에, 자사주가 있어서 이거 자사주, 우리 이제 자사주에 대해서는 뭐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자사주에 대해서 저희 P사에서 한 것도 소송까지 간 것도 있고, 또 기장세무사님들도 자사주 얘기만 나오면 약간 이제 조금 안 좋게 얘기하셔서 계약이 중간에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상감자는 이제 자사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PM분들은 이게 뭔가 이제 모르는 걸 하고 싶으신 거죠. 이제 좀 흔하지 않은 이익 소각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이익 소각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익 소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익 소각 사례를 또 가져왔어요. 저 이익 소각 한 거. 이익 소각과 이 감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 차이입니다. 감자는 자본금을 깎아서 자본금이 주는 반면에 이익 소각은 자본금은 불변이에요. 자본금은 그대로 동일한데 주식 수만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 밖에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공고 그 절차가, 신문 공고 절차가 없고요. 그리고 이사회 결의로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이 감자라면은 이제 이익 소각은 그런 게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 소각을 한 회사를 보면, 여기 회사는 자본금을 맞추는 회사였어요. 건설업종이라서 이제 자본금을, 건설업종은 자본금이 줄면 안 되니까 자본금을 맞춰놓고 이제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만 주 이렇게 주식이 있었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제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던 업체라서 대표님이 원래 100% 가지고 있었는데 15년에 제가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줬어요. 여기 미성년자 자녀들한테 2천만 원씩 해서 증여를 해줬고, 세금 조금 내면서 이제 증여를 해줬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 3명은 580주씩 가졌고, 이건 이제 차등 배당 위해서 이제 조금 한 겁니다. 차등 배당 한창 이슈 될 때. 그래서 35,000원이고 취득가액이. 이 마지막 이 배우자는 이 이익 소각을 위해서 제가 증여를 해준 거예요. 46,500원. 그래서 취득가액이 다르죠. 이 대표님은 여기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예요. 여기는 거의 한 8, 9억 이렇게 나는, 단기순이 8, 9억이 계속 꾸준히 나는 회사고 차입금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사모님한테 주식을 주는 걸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사모님이 본인보다 재산이 훨씬 많으시대요.
예, 그래서 사모님한테 주식을 주는 걸 싫어했지만 이 배우자 증여에서 이익금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셔서 이제 주식을 증여해서 이 주식을 바로 다 없앴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당을 해서 조금 남겨두자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직원들 보기도 싫다 하셔가지고 이 회사를 언젠간 직원들한테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주식은 증여하자마자 이익 소각해서 다 없앴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또 주식을 다 매매로 해서 다 해줬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회사고, 그래서 이익 소각을 이 사모님한테 준 주식 8,500주죠. 이제 8,500주를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제 없어진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71,500주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이제 71,500주면 액면가액 자본금이 3억 5,750만 원이 돼야 돼요. 여기 4억짜리 회사거든요. 그런데 3억 5,750만 원으로 기재가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등기부등본 보면 4억으로 기재가 됩니다. 동일하게. 자본금은 변화가 없는 거죠. 자본금 변동은 없고 주식 수만 8만 주가 아니라 71,500주로.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된 회사는. 그래서 이익 소각은 이 회사가 청산하기 전까지는 주식 수하고 자본금이 계속 안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만큼 실익이 있는지를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익 소각시 이제 회계 처리 보시면 자사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이 자사주가 회사가 자기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다 바로 없어져요. 소각해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들이 자사주를 꺼려 해도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이 자사주를 꺼려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실제 가지급금으로 볼 위험이 있어서 꺼려 하시는 거잖아요. 실체 변동이 없고 그냥 주식 명의만 만약에 회사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하는데, 이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세무서에서 이걸 과세관청에서 부인은 못할 거다.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미 끝났는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좀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익 소각을 해서 대표님이 4억 정도를 이익 잉여금을 회수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바로 이제 줄어들잖아요. 네, 4억 정도가 이제 회계처리를 넣었지만 4억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해드리고 저희는 피드백을 어디까지 하냐면, 이렇게 이제 등기되고 나서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서 그것까지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장 세무사가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서를 잘 만들었는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감소하는 걸 정말 처리를 했는지, 이게 의외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저희가 피드백을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기본 지식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이걸 넣은 거는 이걸로 많이 부딪혔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넣었어요. 지금까지 기본 개념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배당이라는 거. 대신에 취득가액을 빼주는 배당. 그리고 자사주가 있지만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이게 자사주 양도가 아니라는 거. 네, 그것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기장세무사님하고 부딪히는 부분 이거를 많이 얘기하세요. 이거하고 이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또 있는데 그걸 많이 얘기하는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이제 저희가 기장세무사가 얘기하면 딱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긴 주식이 빠져 있거든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주식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그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부딪힌다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그럴 때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배당이기 때문에 이익 소각은 취득가액을 빼주는 배당. 그걸 소득세법에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배당이라고. 그러면은 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사주를 회사에 팔고 그때 양도가 나타나고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때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확히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규가. 왜냐면
소각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니까 아예 양도 자체가 아니거든요. 반납이죠, 반납. 내가 투자한 주식을 반납하고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 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증여를 한 사람이 이제 그 증여를 해서 배우자한테, 이제 사모님한테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사모님이 법인에 파는데, 팔 때 사모님이 판 걸로 하면은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판 걸로 하면은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이니까 이제 양도 차익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걸려서 부인이 되면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당행위라고 보고 사모님이 판 게 아니라 대표님이 판 거다 하면은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규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증자라는 건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기장세무사한테 할 얘기는 양도가 아니다. 우선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아까 그 소득세법 규정 갖고 다니시면서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소각이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양도가 아닌데도 이거를 계속 우기면, 그러면은 사모님이 그냥 쓰면 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시행령이나 이런 건 안 가져왔는데, 보면은 수증자에게 귀속이 되면 사모님에게 그 소각대가 귀속이 되면 저 규정을 적용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대가가 귀속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본감소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이익소각으로 소각할 때 초과하는 금액, 이게 이제 그 배당 차익이죠. 배당소득. 이거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의제배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규에. 제가 이걸 첨부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면 이걸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41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 부당행위 계산에 보면은 이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규정이고, 이제 양도가 아닐 때도 부당행위를 이제 적용하는데, 그때는 배당은 이 17조 1항 8호에 따른 배당만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은 출자 공동 사업자가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받는 배당 소득만. 여기 법을 따라가 보시면 이 법에 출자 공동 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른 배당 소득만 이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그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 예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설명하시기가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면 이것만 출력을 해서 가지고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익소각, 특히 이제 자사주가 법인에 가기 때문에 자꾸 이익소각에 대해서 이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도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주식 소각을 위해서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는,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다 첨부해드린 거는 제가 피사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 기장세무사님하고 부딪힐 때 이런 내용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기본 개념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 검토 한번 보시면, 법인이 이 주식을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그 예규에 있는데 내용에 보시면,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하면 특정 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대표님이 이제 아까 그 회사에, 이 회사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님이 이제 69,76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대표님이 이 주식을 만약에
5,000원으로 뺀다. 지금 현재 주가는 46,540원이에요. 46,540원인데 이 대표님 주식을 그냥 5,000원에 빼서 3억 4,800만 원만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대표님 주식이 싹 빠지면서 나머지 주주들 100%인 회사가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이득을 얻는 거죠. 자녀들 지분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 사모님 주식을 빼니까 0.73%가 0.81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표님 주식이 빠지면은 이 자녀들로만 구성되면 훨씬 이 사람들한테 회사가 더 넘어가잖아요. 증여세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상증세법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감자를 할 때 그때는 기존 주주들한테 증여세가 나오게 법을 만들었어요. 저가로 할 때. 그리고 만약에 고가로 뺀다. 시가보다 고가로 빼면은 이번에는 이 빼는 사람이 이득이겠죠. 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는 항상 이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누군가가 높게 빼거나 낮게 빼면 항상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5,000원에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5만원짜리인데 그냥 만원에 빼버리면 나머지 기존 주주들의 재산 가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주식 지분율도 늘어나는데 회사의 가치도 그 주가만큼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상증세법에서 시가대로 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서 시가대로 빼지 않으면 증여세가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대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8,500주를 빼는데 4억 정도를 뺄 수 있는 거고,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증여세 규정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해놨다. 이거를 많이 얘기를 또 하세요. 기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가서 이제 부딪히시는 게 주식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유상감자나 증자하면은 바로 조사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그게 액면가액으로 한 분만 빼면은 문제가 된다. 분명히.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근데 국세청에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간편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우리가 평가를 한 것만큼 거의 동일하게 국세청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대로 안 하고 저가로 한다. 액면가액으로 감자를 한다. 그럼 바로 조사 나오는 거죠. 그때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시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저희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명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로 하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감자시 채권 보호 절차에 대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왔어요. 네, 신문 공고. 그래서 신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샘플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한 회사는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보면 이제 자본 감소 및 주권 제출 공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권 발행을 한 회사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주당 여기 5,000원으로 매수한다 써 있고 여기도 뭐 5,000 뭐 이렇게 무상소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할 때 여기에 얼마로 한다는 거를 공고를 같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까 그 회사가 45,000원으로 한다고 하면 45,000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다 지켜서 이제 감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는 이제 이 공고 비용도 꽤 많이 들잖아요. 뭐 매일경제신문에 한번 공고하니까 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제 홈페이지에 그냥 이 공고 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 시작하는 날에 한번 팝업창 띄워서 그거 한번 캡처해 놓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까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돼요. 시간이. 그러면 이제 공고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 없이 할 수도 있어서 감자도 생각보다 이렇게 절차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지금 너무 굉장히 지금 이제 당황스러운데 제가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증자를 한 회사 건설업종이면은
이제 감자보다는 이익 소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자본금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이익 소각한 회사, 여기 같은 경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8,500주가 주식이 주는데 자본금을 4억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이익 소각을 했거든요. 감자가 아니라. 근데 저는 사실 이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면서 아쉬웠던 게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이제 청산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제 이게 약간 꺼림칙하고 또 눈에 띄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서를 보면 분명히 뭔가가 이제 자사주가 또 들어가고 자사주가 없어지고 소각하고 근데 자본금은 동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눈에 띄니까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자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대표님 말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팀장님들 당연히 싫어하시죠. 왜냐면 보통 이제 저희 세무사가 동행을 나가면 1차, 2차 팀장님이 이익 소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감자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얘기한 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약간 리스크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가서 뭐 저도 이제 계약에 해가 되게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증자를 하고 감자를 할 수 있다. 대신에 증자를 할 때는 지분율대로 증자를 하면 액면가액으로 증자가 가능하다. 제가 이제 아까 불균등 감자기 때문에 시가로 빼는 거거든요. 근데 균등하게 지분율이 올라가면 액면가액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증자를 액면가액으로 하면 사실 지금 보면은 얼마 안 줄어들어요. 여기도 보면은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지금 8,500주니까 5,000원짜리 8,500주. 그러면 액면가액은 얼마 안 줄어드니까 그거 증자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님 당연히 돈이 많으시고 이 자녀들은 이거대로 해도 배당 한번 하거나 하면은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자본금 자체가. 그러면 증자를 이미 해놓는 거죠. 액면가액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감자를 하면은 이런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스킬이 늘었는지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얘기하는 회사는 거의 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익 소각으로 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표님들이 다 그러면 증자 후에 감자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눈에 띄는 게 싫다고 다 얘기하세요. 왜냐면 이제 공격적인 컨셉도 좋고 다 좋은데 대표님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잖아요. 괜히 과세관청에 밑보이기 싫고 뭔가 그래서 작업하기 싫고 그러면은 천천히 가는 게 좋다. 대신에 관리만 잘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래서 다 밀렸어요. 뒤로 일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올해는 증자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감자 해드리고 이렇게 천천히 가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소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뭘 작업만 하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소명하라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스토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증자를 했고 왜 그 다음에 내년에 감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뭐 대략적으로 스토리만 만들어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왜냐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많이 소명하면서 느꼈고 어쨌든 그래서 그냥 감자한 이 이익 소각을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게 좋다. 근데 이 이익 소각의 이제 장점도 분명히 있죠. 뭐냐면 우선은 대표님이 뭔가 안 들어본 컨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기장이 못하겠다 하는 걸 느끼세요. 유산 감자는 솔직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또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그걸 하려고 하는 뺏긴 적은 근데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설명을 드리면 신뢰를 줘서 그런지 그러면 이거 듣고 기장한테 하려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위험이 있고 이익소각은 그런 위험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익소각은 자사주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 서류까지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이제. 자사주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익소각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이제 없어진다는 장점. 근데 그것도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감자차손은 이익 잉여금하고 또 상계해서 또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별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익소각 감자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천천히 좀 사례를 진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걸로 하는 회사는 당기순이익 이제 오류가 이렇게 많이 나는 회사잖아요. 이럴 땐 당연히 이게 좋고, 또 니즈가 가지급금 해결인 회사가 있어요. 그쵸? 많죠. 그럼 가지급금 해결도 이걸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주식을 좀 반납을 하고. 근데 대표님은 주식의 취득가액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잖아요. 그럴 때 주권 발행을 통해서 또 하실 수 있으세요. 사모님이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꼬리표를 달아서 사모님 주식을 대표님한테 증여를 하고, 그리고 그 대표님 받은 주식을 감자를 해버리면 꼬리표 단 대표님의 주식이 없어지면서 가지금 또 갚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가업승계를 할 때 지금 이제 대표님의 주식을 좀 자녀들이나 손자들, 특히 손자들한테 요즘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손자들한테 증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제금액은 작잖아요.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세금을 이 감자를 활용해서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납세 재원을. 그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금씩만 변형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 영업에 요즘에 핫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